거북선은 조선 초기 1415년 조선 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고려 말부터 이어진 왜구의 침입이 적극적인 토벌 작전으로 한층 기세가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므로 조선 수군의 전력 강화와 왜구의 침략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거북선을 건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거북선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고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북선이 잊혀지다가 1591년 이순신 장군이 류성룡의 추천으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되면서 다시 기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임하자마자 머지않아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전력 강화와 군비를 확충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구가 침략한다면 조선 수군은 화포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선이 접근하기 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포를 장전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 틈을 노려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외선이 아군의 배에 접근하여 근접전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며 전투 경험이 쌓인 군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근접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 수군은 주력선으로 판옥선을 보유하고 있었고 왜구들의 도선을 막기 위해 한층 높여 만들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구의 도선을 막아 포수들이 적에게 위협받지 않고 사격할 수 있는 물격선. 이순신 장군은 이를 승리로 이끌어줄 비장의 무기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과 나대웅을 비롯한 장수들은 전함 개발에 몰두하면서 세종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북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참조하여 새로운 거북선을 만들게 됩니다. 우선 거북선의 앞부분은 용머리를 부착해 대포를 쏘는 동시에 유황을 태워 연기를 내뿜었고 아랫부분에는 충각 전술을 위해 골기를 설치하였으며 등에는 쇠못을 꽂아 적이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판옥선이 원거리에서 포물선을 들며 독사포를 쏘는 반면 거북선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직선으로 포를 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배와 차이점이었으며 전후 좌우로 포문을 만들고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황자포와 같은 총통을 탑재하여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북선은 조총을 맞아도 선체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적의 진영 사이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대포를 쏘아 진영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1592년 3월 27일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전라좌수영 앞바다에 띄웠고 이 무렵 일본은 태압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시킨 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으며 장수들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4월 12일에는 거북선에 화포를 탑재한 뒤 바다에서 직접 발사하여 실전에 앞선 시험을 완료하고 이순신 장군 역시 전쟁의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후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출전하며 시작을 알렸고 원균의 칠천량해전에서 침몰당하기 전까지 주요 해전에서 조선수군 돌격선으로서의 위용을 뽐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북선의 시험을 마친 다음 날 일본 제1군 선봉장 오니시 유키나가가 700척의 전함을 이끌고 조선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습니다.